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가에서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수급을 보면 일단 한 달 동안 매수에 대한 규모, 그렇죠? 외국인이 1,300억, 그리고 기관이 1,000억, 그리고 개인이 이 합쳐져 있는 물량이죠. 2,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개인은 그러고 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쵸?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시세를 만들어 줄까요? 아닙니다. 자, 이런 시세를 만들면서 뭘 만들었나요? 신고가를 만들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구조가 완성이 되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죠? 앞에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럼 포스코 DX는 앞에 좋아질 부분이 뭐가 있죠? 자, 양극재 공장의 어쩔 수 없는 증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거의 한 마이너스 50% 정도를 하면 퓨처엠의 생산량 증가폭과 거의 맞물려지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 생산 규모가 가장 높은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지금 23년도 작년이죠. 이제 23년도에 양극재 생산 규모가 거의 한 17만 톤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맥스로 돌렸을 때 거의 한 19만 톤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춰놨어요. 여기서 거의 한 50% 정도를 빼면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생산 능력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의 한 50% 정도 더 올리면 그 LNF의 생산 능력하고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자, 앞으로 양극재는 쇼티지가 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족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먼저 증설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증설에 대한 규모가 27년 기준에서 70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정확하게 71만 톤이라고 에코프로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퓨처엠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에서 그렇죠? 어떻게 가겠어요? 증설을 하는데 그 모든 공장에 대한 부분을 포스코 DX가 다 맡는다. 그게 AI 로봇 합쳐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 능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죠?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100% 늘어나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그냥 무조건 100%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쇄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렇죠? 초기 투자 자금을 이 추가적으로 넣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현대차 측에서도 그쵸? 현대차 측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의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을 모두 다 맡겼죠. 일단 싱가포르 공장에 있는 부분만 맡겼는데 뭐 노조의 반발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로 가는 이 방향성은 이미 결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먼저 올라간 겁니다. 자, 실적을 보잖아요. 이건 비싸요. 실적을 보면 비쌉니다. 못 사요. 왜? 자, 올해 처음으로 1,200억, 300억 정도가 나올 겁니다. 5년치 실적 볼게요. 그러면 실적 어때요? 1,000억 넘을 때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올해 분기 실적을 보잖아요. 300억, 340억, 320억, 그쵸?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으니까 대략 한 300억 정도라고 잡았을 때 300, 300, 300, 900에 300 더하면 1,200억. 계산하기 쉽게 1,000억 잡고 시가총액 10조 정도 잡으면 PER 몇 배예요? 100배. 그럼 비싼 주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무조건 비쌉니다. 싼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싼 주식이 올라가요.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림만 그리고 가자.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여기 보시면 5만 원부터 거의 한 8만 원까지 몇 프로 올라왔나요? 한 60% 정도 상승했잖아요. 이럴 때는 조정은 당연히 들어온다. 그런데 이격도가 높을 때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고요. 그게 신고가 매매 기법 그리고 가격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내가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근데 이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한 게 핵심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그쵸? 그리고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연초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 안내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연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쵸?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징점 두 가지.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그리고 무료로 진행한다. 그쵸? 자, 포스코 DX 어떤 종목인가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신고가 종목이 이격을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었을 때 제가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포스코 DX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들, 그리고 다른 신고가 종목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1월 9일 날 가온칩스 8시 56분 시장가 매수, 그쵸? 그리고 DTNCR로 9시 시장가 매수, 그냥 시가에 때려 박아갖고 사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온칩스. 자, 보시면 오늘 7% 상승 마감. 시가가 거의 한 3%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가 대비해서 3% 정도 수익 구간, 그쵸? 3에서 4%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 자, 모든 종목이 10% 상한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금방 부자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거예요. 한 가지 내용. 그쵸? 정말 한 가지 내용인데,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것 있죠. 그쵸?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것. 모든 주도주가 되는 그 종목들은 신고가를 거쳐간다. 그쵸? 그랬을 때 개중에는 하루에 3에서 4% 정도. 그쵸? 개중에는 1에서 2% 정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걸 스윙으로 진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신고가를 만들고 점상으로 날아가죠. 그쵸?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고 매물 소화를 거친 이후에, 그쵸? 정확하게 돌파 구간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DTNCR로. 그쵸? 9시에 그냥 시가에 때려 사라. 하루에 25%.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쭉 올려서 보면 어저께 1월 8일, 그쵸? 장시작 전 8시 52분,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8시 57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트 소프트 어때요? 1월 8일 어저께죠? 상한가.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어때요?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하락폭이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때요? 하루에 20%씩 빠지니까 다음날 시가까지 영향을 받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하락으로 만들어지고, 정확하게 시가 공략했을 때 19만 6천 원 공략, 지금 얼마? 22만 원. 이틀 동안 보유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5% 정도의 수익 구간 들어간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신고가 외적인 다른 매매는 의미가 없다. 그쵸? 물론 뭐 저가를 잡을 수 있다. 다 좋아요. 근데 일시적일 뿐이고요. 한두 번의 운이 내 실력이 되고 그걸 토대로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막 뭐 다른 거 올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 보세요. 장중 매매하죠. 장중 매매하니까 어때요? 에코프로 BM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했죠. 그래서 자꾸 막 주도주를 멀리서 찾지 마시고, 그쵸? 내가 자꾸 막 물려 있고 막 손절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내용만 딱 받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고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발생합니다. 그쵸? 모르겠다 하면 와서 배우세요. 그쵸? 그리고 자,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신고가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을 이런 식으로, 그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쵸? 상세하게 제가 수익 모델 전략을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고가 대비해서 조정이 나온 것은 맞다. 하지만 여기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온 것은 맞다. 그쵸? 저는 하락할 때 매도한다 그랬죠? 그럼 이날 1월 2일 날, 그쵸? 종가 기준에 6%를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된다.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입니까? 20% 정도의 수익은 나온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매수한 시점을 이 구간으로 다 잡았단 말이에요. 왜? 정배열 구간에서 유지가 되니까. 정배열, 신고가, 시장 주도주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내가 가격을 잡았을 때 정배열 구간부터 내가 잡을 수 있고 그 구간의 시작점이 이 구간이었다. 제 지난 영상을 다 확인해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유튜브는 속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다 끝났다. 그쵸? 그게 수급에서도 나온다. 그쵸? 여기서 매물 나온 거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온 부분은 전부 다 해소가 됐고요.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잡아야 되고 매수 관점으로 잡았을 때 내가 무조건 가격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온 겁니다. 자, 요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단기 보유 전략.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이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격대가 중요하겠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쵸?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자, 요건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촬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니까, 그쵸? 요것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자,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만큼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는데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 의해서 제가 매매를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쵸, 가격대를 잡았는지,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어떤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